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6일 제 사는 동네 시간은 현재 4시 반입니다. 한국은 9월 27일 토요일 아침 8시 반쯤 됐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는 사실 추석이 언제인지 사실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여기 이제 사는 동네가 워낙 추석이나 설날에 별로, 주위 미국 사람들 별로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오늘 우리 집안의 최고 권력자, 우리 두목님께서, 오늘 여기 산호세에 이 추석 맞이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와서 이제 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또 이 추석 행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도 갈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추석을 보냅니다. 이게 한국도 추석이 큰 명절이고, 가족을 모두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빌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함없이 이번 주 옵션 매매를, 주간 옵션 매매를 둘러보고,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될 그룹 A입니다. 그룹 A 테슬리가 있는 그룹이죠. 9월 마지막 분배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면 이 찰리 먼거가 굉장히 이 실패 없는 투자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 찰리 먼거의 이 실패 없는 투자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그냥 글로 적어놨습니다. 스크린샷 하셔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안내입니다. 자, 짧게 보실 분을 위한 서머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룹 A 테슬리와 스노이가 상당히 테슬리는 상당히 성적이 좋죠. 지금 현재 $2.56 누적 옵션이 확정이 됐고, 스노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 A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3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분배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10월 31일 한 번 더 분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A는 10월 달에 2번의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렇게 끝내고 트래커로 가서 내부 모니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죠. 좀 키워가지고 125%.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120. 예. 너무 크나? 115. 16. 110%. 예, 딱 적당하네요. 자, 우선 MSTY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전고점이었던 8월 8일에 5.6 빌리언, 그리고 지난주에 4.5 빌리언에 비교해도 3.9 빌리언으로 처음으로 지금 4 빌리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 지난주에 비해서. 사실 일주일 상으로 줄어들기로는 지금 거의 $6억 정도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MSTY는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1불 넘게 지금 분배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상하기로는 이번에는 1불을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상태에서 $5억 잃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1불을 주면 벌써 거기다 $4억 넣는 돈을 더 지불해서 거의 $9억 가까이 돈을 잃게 돼요. 거의 $1 빌리언 되는
내부를 한 번만에 읽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를 안 주는 게 좋겠다. 일부를 이하가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1불 이상을 줬어요. 1불 1센트. 물론 뭐 1불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이 속사정을 아는 입장에서는 사실 1불 이상을 주면 안 되는데, 일부를 줬어요.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MSTR 스트래티지의 이 가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300불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MSTR과 MSTY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Y의 매니저들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 내부의 이로전, 그러니까 내부가 깎여 나가는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좀 걱정은 됩니다. 자, 울티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이 고점을 찍었죠, 그죠? 3.462빌리언. 그때 8월 15일 날 3.3빌리언이 최고점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3.4빌리언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줄기는 줄었네, 그죠? 약 1.6%, 그리고 쉐어수는 약 2.3% 늘었습니다. 자, MBDY입니다. MBDY는 전고점 8월 8일에 1.95빌리언에 비해서 지금 6.8% 내부는 줄어 있고, 쉐어 숫자는 약 2.5%,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자, 코니 같은 경우 전고점이었던 지난 7월 25일에 비해서는 15.2% 줄어져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도 거의 뭐 한 0. 자, 100만 천만 약 한 1억 주 정도가 1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쉐어 숫자도 약간 줄었죠,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서 전고점에 비해서는 역시 19%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리가 지난주에 전고점을 찍었는데 이 잘못됐네요. 테슬리는 지난주에 전고점을 찍고 이번 주에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조금 줄기는 줄었고, 그죠? 한 10 밀리언 정도 줄었죠. 지난주에 전고점을 찍었네. 예,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쉐어 숫자도 약간 줄어 있고, 그렇지만 테슬리가 지난 한 3주 연속으로 상승을 하는데 힘입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지금 내부가 계속 증가를 했고, 지난 여기에서도 못 찍었네. 줄어들었구나. 여전히 1월 24일보다는 줄었네, 그죠? 제가 눈이 안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 전고점이었던 1월 24일 날에 비해서는 아직 전고점을 찍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가까이 갔죠. 그죠? 1.26, 1.25빌리언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지난 1월 24일에 최고점을 갱신해 보기를, 다음 주쯤에 갱신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도 늘고 또 쉐어 숫자도 같이 늘어나면 사실은 좋은 거니까. 자, PLTY입니다. PLTY는 지난주에 전고점을 700 밀리언, 그러니까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18일 날 6억 9,600만 불이 최고점이었는데, 지난주에 7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번 주에 약간 줄었습니다. 6억 6,700만 불. 그리고 쉐어 숫자도 거의 비슷하죠. 7월 18일 날 10 밀리언, 그리고 이번 주도 10 밀리언으로 이상으로 조금 적당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MCY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 3억 4,400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번 주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네요. 어이구, 이걸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네요. 자, 전고점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네요. SMCY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200만 불 내부가 형성이 됐고, 쉐어 숫자도 약 2,300만 불, 2,300만 주, 거의 2,400만 주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새로운 기록들이 2개, 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MSTY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코니도 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힘을 잘 못 쓰고 있죠. 그 덕분에 대표적인 코니와 이 MSTY가 비트코인 덕분에 사실 힘을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P&L로 가서 트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룹 A를 예상을 해보는 주이기 때문에 테슬리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리가 지금 9.34달러. 와, 정말 오랜만에 9달러대를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최소한 2주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고, 그 전에도 사실 조금씩 성장을 해 왔었어요. 덕분에 지금 테슬라가 440달러 선을 넘어서서 지난 진고점이었던 490달러 가까운 그걸 이번에 깰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500달러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현재 로보택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휴스턴에서 시작했던 것이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다른 주까지 빠르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이 상업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에 유럽인가요? 어디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의 매출이 20% 줄었다라고 하는 뉴스 덕분에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30일 변동성도 61.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월 2일,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많은 합성 옵션의 트레이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3일에 1억 2천만 불, 9월 3일에 3,700만 불, 그리고 9월 16일 1억 8,200만 불, 그리고 8,400만 불의 이 큰 롤오버를 하면서 수익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현재 확정된 수입은 3억 9,200만 불입니다. 주당 약 2.9달러 정도의 수익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실현 이익으로 지금 현재 415달러와 42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만든 19,300개 그리고 1,150개의 총 29,458개 합성 옵션에서 미실현 이익이 각각 해보니까 약 6,900만 불, 요것이 약 51센트.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이번 연말이 아니라 10월 말까지도 어쩌면 실현을 안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두고 보시죠.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2.9달러 그리고 3억 9,200만 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지듀얼은 이제 지난달에 이걸 이 합성 옵션을 이걸 실현 안 하고 ROC로 돈이 나갔는데 그 돈 나간 게 얼마일까요? 0. 지난 사이클에 아마 한 60센트인가 그 정도 쳤을 거예요. 이제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약 2.5달러가 남아있다. 요게 아마 이번 2.5달러가 이번 분배금으로 쓰이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4주 동안 합성 옵션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동안에 이 위클리 콜, 커브드 콜은 아주 돈을 많이 잃었죠. 여기 빨갛게 된 부분들이 전부 다 돈을 잃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총 수익은 약 1,400만 불, 1,500만 불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이번 주에 비용으로 지급된 돈까지 더 해보면 그래도 이번 주는 약 6.6밀리언, 6.7밀리언, 670만 불 정도 수입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비용과 다음 주에 새로운 사이클에서의 수입으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2,300만 불.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총 4,690만 불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서 약 34.9센트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과 합해서 현재 테슬리는 이번 분배금 재원으로 2.5664달러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걸 절대 다 안 줍니다. 다 주면 안 되고, 다 줄 필요도 없고, 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얼마나 줄까요? 과연, 지금 현재 9달러 대이기 때문에, 과연 1달러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PL 밸런스를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리는 상당히 기분 좋게 이번 사이클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스노우입니다. 스노우도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합성 옵션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8,000불 정도의 손실을 받고, 위클리 콜에서는 그러나 상당히 돈을 벌었죠. 1.5밀리언. 그래서 27.24센트의 수입을 해서 스노우는 지금 현재 27센트, 주당 27센트의 이익을 가지고 이번 사이클을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줄지는 나중에 생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입니다. MBDY. MBDY가 오늘 178.19달러에 클로저가 됐고, MBDY는 16.33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 가격이 한 15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MBDY는 16달러니까, 평균보다는 사실,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죠.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36.8%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 덕분에 이 옵션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총 102,640개의 컨트랙트가 2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걸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거의 50%씩. 그래서 각각 8달러와 13달러의 potential profit, 그러니까 이제 미실현, 그러니까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아직 실현을 시키진 않았고, 이게 주당 약 98센트 정도의 미실현 이익이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 주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쯤 되면 아마 이 중에 일부를 실현을 해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약 9.4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미실현 이익이 1억 1천만 불, 그죠? 1억 1,000달러 정도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주 초에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게 이제 가격이 여기서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돈을 잃었다가 다시 이 주 후반부에 와서 돈을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총 약 4.6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콜 스프레드에서는 약 3.8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총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약 70만 불, 거의 한 80만 불 가까이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3주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해보니까 현재 수익은 2.7밀리언으로 주당 2.45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현화된 엑스큐션이 된 두 개의 옵션에서 현재 주당 약 5.9센트, 거의 한 6센트 정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미실현 이익이 거의 98센트 정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실현을 시키게 되면 요거는 금방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B의 FBY입니다. FBY는 합성 옵션은 아무런 액티비티가 없었고, 그러나 이제 컨트랙트 하나당 2,380개 컨트랙트 하나당 약 3.75센트, 3.75달러 정도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위클리 콜에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약 2밀리언 달러, 2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봐서 주당 약 17.94센트가 이번 셋째 주에 3주 차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글쎄요, 가격이 조금 더 올라야겠죠.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740달러인데 메타의 가격이 743달러니까 여기 지난주에 고점을 찍을 때 그때 770, 780까지 갔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간다면 이 숫자도 다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룹 B의 마지막 풀티입니다. PLTY 오늘 가격은 63.73달러, 그리고 팔란티어가 177.57달러로 현재 상당히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지금까지 지난 3주 전에 크게 이익을 봤었죠. 3주 전에 크게 이익을 본 덕분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실현된 합승옵션에서의 이익은 7,900만 불, 그리고 지당 7.63달러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총 37,757개 합승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60달러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77달러이기 때문에 컨트랙트 하나당 약 17달러 이상의 이익을 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현실화 시키면 우리가 6,600만 달러의 에디셔널 추가적인 수익을 더 낼 수 있고, 그것이 주당 6.37달러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 해보면 무려 14달러, 주당 14달러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선에서 아마 이익을 실현을 시킨다고 봤을 때 다음 주 풀티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PLT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그 회계연도에 7달러 이상을 두 번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에 7달러 또 다시 한번 7달러를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나 이 위클리 콜에서 지난 3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프리미엄을 더 해보면 지금 현재 커브드 콜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손실은 약 2,300만 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좀 생각이 난 게 여기 지금 182.5달러에 26,400개입니다. 26,400개면 총 37,000개의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죠. 지금 몰빵을 했어요. 근데 지금 182.5달러로 자기들이 몰빵을 할 당시에는 최소한 177달러에서 182.5달러는 가지 안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무려 2.8%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졌죠. 5달러. 그러니까 5달러만 이제 더 올라가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벌어들인 게 670만 불인데 이게 만약에 182.5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저희들이 약 3배로 더 많은 돈을, 18 밀리언 달러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 12 밀리언 달러, 1200만 불 이상의 손실을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182까지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돈을 또 더 법니다. 그죠? 그래서 25달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커브드 콜에서 1200만 불 손실을 보겠지만 아마 합성 옵션에서는 거의 2천만 불 이상 이익을 더 크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82.5달러 더 가도 좋고 뭐 안 가도 좋고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팔란티어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브드 콜에서의 성적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콜 스프레드에서는 뭐 지금 아주 뭐 처참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여기서 많은 돈을 잃었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래도 600만 불 돈을 벌었네. 여기서 크게 벌었구나. 여기서 오케이.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위클리 콜에서는 커브드 콜에서 돈을 많이 잃었지만 이 콜 스프레드에서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해서 총 손실은 지금까지 약 2,100만 불입니다. 위클리 콜에서. 그래서 현재 벌어놓은 합성 옵션에서 7.6달러 빼기 2.0달러 하니까 PLTY는 5.61달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여기 추가 수입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7달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팔란티아가 올라가면 이번 그 10월달에 마지막, 그러니까 이번 회계연도의 마지막이죠. 10월 말이 되면 일드맥스 회계연도 끝나니까 회계연도에 다시 한번 7달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그룹 C입니다. 그룹 C는 코니입니다. 코니가 6.48달러, 그리고 코인이 312.59달러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어젠가 하여튼 299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다행히 이 반등을 해서 300달러 넘겼고 312달러로 클로즈가 됐습니다. IB30은 59.3%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총 4650개의 합성 옵션 중에 16,280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300불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현재 12달러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 2천만 불 정도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코인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힘을 내면, 이트리움도 4,000불이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았던데, 그리고 리플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현재 코인들이 생각보다 그 이율이 떨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 자산으로 돈이 옮겨가고, 그렇게 되면 코인도 다시 한번 재상승의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기술주를 비롯한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주식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떨어지고 나서. 근데 코인은 생각보다 힘을 여전히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조금 어떻게 변할지 좀 더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는 우리가 커브드 콜에서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커브드 콜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음 주까지 포함해서 약 4,400만 불,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지불했던 보험료가 약 3,100만 불 해서 지금 현재 수입은 1,300만 불입니다. 약 6.6센트. 그래서 코인은 오늘까지 합성 옵션에서 0.9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6센트 정도 해서 총 7.57센트 파지티브로 이번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힘을 내서 코인이 좀 더 상승을 하고, 그래서 코인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직 2주가 더 남았죠, 그죠? 자, 그룹 C의 마지막이지만 상당히 성적이 좋은 로빈 후드를 본주로 하는 후이입니다. 후이가 오늘 67.2달러 크로자됐고, 로빈 후드는 121.78달러로 상당히 지금 현재 고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IB30은 59.8%, 여기 스파크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주, 2주, 3주까지 상당히 4주 동안 상당히 많은 가격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105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19,580개의 합성 옵션 컨트랙트에 지금 현재 미실현 이익이 약 16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서 3,200만 불의 돈을 벌 가능성이 있고, 이게 수입이 실현화되면 약 주당 9달러 정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은 약 1.4밀리언입니다. 확정된 이익은 약 38.96센트지만 지금 현재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잠정 이익이 3,200만 불, 주당 9.12달러가 있다는 사실 상당히 좋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HOOW 라운드 힐에서 나오는 윅페이에서 HOW의 윅페이가 2.2달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어마어마한 그걸 목격을 했는데, 이번 그 그룹 C의 후이도 상당히 좋게 나오려면 이것이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이 9달러를. 그래서 언제쯤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커브드 콜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고 크게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에는 약 3.3밀리언 달러의 돈을 벌었고, 거기서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다 해보니까 약 7.5밀리언 정도 돈을 벌었고, 지금 총 비용으로 나간 것이 다음 주까지 포함해도 약 3.5밀리언 정도 비용이 나가죠. 그래서 현재 벌어들인 돈은 약 4밀리언 달러, 400만 불 정도 벌어서 약 1.1196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과 위클리 콜을 더해보니까 후이는 오늘까지 확정된 수입은 1.5달러입니다. 거기다가 이 9달러가 이제 현실화되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후이가. 그래서 후이가 다음 주에 발표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룹 D 미스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지만 1달러를 주는 바람에 지금 이번 사이클에만 거의 9억 달러 넘는 이 네버가 깎여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MSTY가 13.51달러라고 하는
기록적인 최저점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MSTR도 309달러. 그래서 사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됩니다만, 이걸 어떻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이 MSTR의 가격과 MSTY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수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면 돈을 주고 돈을 못 벌면 돈을 안 줘야 되는데, 우리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거의 4억 달러가 넘는 이제 그런 뇌부를 깎아서 분배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글쎄요, 많은 분들이 1달러를 지켰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길게 봐서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사실 뭐 6개월 안에 이 모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 매물도 나오고, 이게 왜냐하면 영속성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가 보이지 않은 ETF에 여러분들은 돈을 계속 맡겨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담보로 이번 달에, 이번에는 무조건 1달 이상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비논리적인,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1달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이번 1달을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절대 1달을 줬으면 안 되는데, 1달을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매니저들의 큰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제대로 해서 이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ETF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MSTY는 지금 현재 합성옵션에서 9.7밀리언 달러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합성업 이렇게 그죠? 이게 베어 마켓, 떨어지는 마켓에서는 커브드 콜이 돈을 법니다. 커브드 콜에서 이번 주 벌어들인 돈이 5,400만 불, 그리고 다음 주 끝까지 해서 1억 1천만 불의 돈을 벌었고, 요거까지 제외를 하면, 비용을 제외하면 약 9,500만 불의 수입이 이번 주까지 9,600만 불 수입이네요. 9,600만 불 수입에 약 주당 32센트 정도 돈을 벌은 걸로 해서 첫째 주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시장이 떨어지면 돈을 적게 벌면 적게 주면 돼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된다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계속 마켓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좋은 시장이 오면 그때도 다시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때는 또 돈을 더 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아무튼 사실 이번에 MSTY 분배금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회로 MSTY 매니저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열심히 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편한 분배금을 지급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들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D의 마지막 SMCY입니다. SMCY는 오늘 15.05달러, SMCI는 45.82달러입니다. 그리고 30일 변동성은 63.9%. SMCI가 사실 지난 3주 동안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죠? 성적이 좋아서 올라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이 40달러 컨트랙트, 4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갖는 78,536개의 컨트랙트에서 약 5달러 정도 수입을 낸다고 보면 약 4천만 불 이상의 수익을 나겠죠. 그래서 약 1.9달러의 실현시키지 않은 이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SMCI가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이번 주 첫째 주에는 5밀리언, 그리고 다음 주 것까지 해서 약 11밀리언 달러 정도가 수입으로 확정이 됐고, 그동안 지급한 경비는 총 330만 불 정도가 골 스프레드 경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주를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해서 총 위클리 콜에서는 8.4밀리언, 840만 불의 돈을 벌었네요. 3이 아니고 25. 이렇게 하면 94.91%. 자,
요 정도로 해서 이 트래커는 끝을 내고요. 지난 이번 수요일 날, MSTY, 예상치를, 여러분들께서 총 20명, MSTY는 20명, 그리고 SMCY는 5분이 주셨는데, 평균값은 77센트, 그리고 중간값은 81센트였고, 81센트였는데, 우리 윤재임님께서 1.0110달러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실제 나온 돈은 1.01달러입니다. 1.0105달러. 그래서 차이가 무려 0.0005달러. 그러니까 0.05센트. 어마어마한 0.05%의 이 정확도를 정말 주셨어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2000분의 1 차이로 이 정확도를 있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윤재임님께서 아주 지금까지 예상치와 이 실제 지급된 돈에 가장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정확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재임님께서 1등을 하셨고 우리 그리고 나은혜님께서 2등을 하셨습니다. 나은혜님은 약 7.9센트 정도 차이가 나셨고 우리 3위는 윤서구님께서 약 11센트 정도 차이가 나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MCY는 5분 중에 우리 아재 1996, 우리 아재 1996님은 아주 전문적인 이 예지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0.5센트, 그죠? 0.5센트 정말 어마어마한 뛰어난 예지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92센트 예측을 해주셨는데 91.47센트가 나와서 무려 0.5센트 차이 나게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재 1996님께서 1등을 하셨고 우리 김성환님께서 약 1.47센트 차이로 2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언 킴님께서 약 8.47센트 차이로 3등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테슬리가 이제 사실 상당히 재밌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예측치를 우리 댓글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로 이게 통계도 내보고 또 얼마나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지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edicted and versus 가서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들이 왔을 때 MSTY가 1.01 그리고 ROC는 96.18%. 저는 100%로 갔는데 100%는 아니네요. 그리고 SMCY도 거의 10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96%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티가 이제 95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9.5센트 예상을 했는데 9.2센트 나와서 상당히 가깝게 예측이 된 것 같고 이번에 사실 9센트를 계속 유지를 해주면 9센트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 사실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YMAX 같은 경우가 저희들 계산으로는 17.74센트가 나왔는데 실제 지급된 것은 15.23센트로 약 2센트 적게 줬습니다. 그리고 YMAC이 6.69센트 예상을 했는데 8센트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줬죠. 이게 보통은 이제 한 그룹당 이 매그니피센트를 갖다가 2개씩 주는데 이게 이 4개 그룹에서 2개씩 주면 8개인데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C에는 그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다 보니까 4개 그룹 중에 한 번은 이 그룹 D는 항상 YMAC이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그룹 A를 예상을 해보는데 그룹 A에 보시다시피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일단 가리고 자, 그룹 A를 보시면, 그룹 A는 이제 테슬리하고 스노이가 있죠. 그래서 스노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것도 홀로 페임으로 올리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티는 뭐 계속 저희들이 9.5센트를 예상을 하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MAX는 이번 주에 발표된 요것들을 가지고 YMAX에 나왔던 토탈 나누기 YMAX의 ETF 쉐어 수를 나눠주면 10센트 정도 10센트 정도 나옵니다. 10센트 정도 나오고 YMAC도 이번에는 두 개죠. 이번에는 MG와 애플이 두 개, 요거 두 개를 나누기 YMAC의 ETF 수를 나눠주면 12.58센트가 나오는데 과연 얼마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MST와 테슬리와 스노이를 보기 위해서 자 이제 PL 밸런스로 가보면 사실은 스노이는 뭐 그렇게 여기 그 IB30을 기준으로 해보면 제 생각에는 뭐 한 45센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 45센트 정도로 스노이는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스노이가 벌어들였던 돈이 얼마 안 돼요. 한 20센트, 20센트 정도 된 걸로 제가 예상을 기억을 하는데 볼까요? 스노이가 벌어들였던 돈이 27센트죠. 27센트만 주기에는 사실은 너무 돈이 적은 것 같고 ROC를 써서 한 IB30을 목표로 하는 분배율을 계산을 해보면 45센트인데 아마 45센트 정도는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5센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리를 PL 밸런스에서 보면 테슬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난 11월부터 이번 주까지 9월 26일까지에 보면 총 3억 8천만 불 정도를 옵션 트레이드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3억 8천만 불 돈을 벌고 지금까지 지급된 분배금이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을 빼고 지난 사이클까지 지급된 분배금이 7억 달러가 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요거를 제가 0.6944를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7.45 어디서 따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3억 6천만 불 벌었고 지난 12월 달에 4억 2천만 불을 벌었어요. 4억 2천만 불을 벌어가지고 1.28달러를 줬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 분배금 나누기 내부의 퍼센티지가 7.45였거든요. 그래서 이번하고 비슷하게 그죠? 4억 2천만 불 벌고 3억 6천만 불 벌었으니까 비슷한 율로 준다고 계산을 해보면 환산해보면 69.44센트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적느냐? 그 얘기는 이 ETF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2월에는 7,100만 주였어요. 근데 지금 1억 3,400만 주,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제가 계산상으로는 7.45%를 준다고 했을 때는 0.6944가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보니까 8.49도 줬네. 8.49를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8.4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49를 주면 얼마가 되냐면 79센트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다시피 2.5달러를 벌었잖아요. 그죠? 2.5달러 중에 0.79달러를 주면 지금 현재 분배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1억 600만 불이지만 벌은 돈이 3억 6천만 불이니까 약 2억 5,300만 불을 내부에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가 다운되는 걸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돈을 많이 벌었죠. 3억 8천만 불. 근데 사실 이번에 벌은 돈을 빼고 이번 사이클에 벌어들인 돈은 2천만 불에 불과합니다. 2천만 불 돈을 벌어가지고 이번 사이클을 제외한 분배금 나간 게 7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3억 6천만 불 수입을 낸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3억 6천만 불을 사실 많이 세이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부가 다운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7%에서 9% 정도를 준다고 보면 9%를 해볼까요? 9%를 하면 약 0.8, 0.83. 그렇지만 이 마케팅적인 요소를 더 크게 본다. 그래서 1달러를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1달러를 준다. 1달러를 주면 1억 3,400만 불이 분배금으로 나가고 여전히 2억 2,500만 불이라고 하는 준수한 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10% 넘는 분배금 내부의 10%, 10.7873%가 분배금으로 나가니까 10분의 1 정도는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9.344달러가 8.34달러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만 뭔가 테슬라의 새로운 붐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1달러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테슬라 가격이 9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1달러를 받고 싶으면. 근데 지금 9달러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1달러로 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보수적인 사람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1달러보다는 한 0.8달러 그 정도 0.8만 줘도 사실은 작년 12월 지나고 올해 봐서는 최고 많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0.8달러를 주면 0.8달러만 줘도 사실은 올해에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0.8도 괜찮고 1까지도 가능하다. 1달러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무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예상치를 댓글에 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이 쉐어 숫자가 늘어나면 분배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 요렇게 그래프가 결정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 그 테슬라의 쉐어 숫자가 지난 11월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테슬라가 이 쉐어 숫자가 늘어날수록 분배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일종의 그 리버스 익스포넨셜 커브 트렌드를 보이는데 분배금이 줄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6,600만 불 벌었을 때 1.22달러를 줬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쉐어 숫자가 쭉 늘어나면서 3억 6천만 불 벌었는데 분배금을 많이 못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correlation statistics 상으로도 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하는 걸 쓰는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0.8이거든요. 그래서 0.8 이상이 되면 이게 플러스 0.8이면 서로 이제 이렇게 이 리니어하게 이 X축이 증가하면 Y축도 같이 증가하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X축이 증가하면 Y축은 감소하는 이제 그런 스트롱한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통계학적으로도 근데 이거 굳이 통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파이 사이즈는 비슷한데 나눠 먹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파이 조각은 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테슬라와 SMCY 아니죠, 죄송합니다. 테슬라와 스노이의 예상치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대충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다 끝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찰리 멍거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이 주식 투자를 비롯한 인컴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처럼 나이가 이제 60대 접어들고 60대 이상은 사실 성공보다는 지금까지 저축해오고 만들어왔던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키면서 오랜 기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저희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종목 선정 투자금 수익률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이 종목 선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목 선정이 잘못되면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정말 많은 시간과 이 성의를 들여가지고 종목 선정에 자발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종목 선정은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존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 옆에서 이게 좋대더라 그러면 그걸 사고 뭐 저게 좋대더라 그러면 또 그걸 사고 또 팔고 팔았네더라 팔고 그러면서 이 자발적 종목 선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목 선정을 해가지고 이걸 몰빵 하나에 막 몰빵해가지고 100%를 다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분산을 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목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정을 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분들은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을 한 번에 팍팍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우리같이 개미들은 적립식으로 잊어먹고, 한 달에 10만원, 한 달에 100만원, 뭐 한 달에 200만원, 뭐 한 달에 150만원, 80만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장기간의 적립식 투자금 마련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더라. 그리고 수익률도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만 찾을 것이냐, 아니면 막 공격적으로 수익률도 인컴 ETF도 막 20%, 30%, 100% 이럴 걸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히 섞어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에 맞는 이런 혼합형을 할 것이냐. 저는 참고삼아 안정적인데 80%의 돈을 넣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데 20%의 돈을 넣습니다. 제가 넣는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드맥스의 돈을, 일드맥스와 렉스쉐어, 일드맥스의 20%를 넣고, 그 외에 한 20% 정도를 이제 미디엄 리스크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렉스쉐어와 라운드 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한 40%, 60%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뭐 채권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큰 회사들, 이제 그런 배당주에 이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적게 하고, 이렇게 시장이 막 엄청나게 업앤다운 플럭추에이션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롤러스케이트 장세가 되면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진폭이 적어진다는 거죠. 다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도 시장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는 거죠. 물론 올라갈 때 시장 올라가는 만큼 다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제 실패를 적게 하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를 이렇게 혼합 안정적인 주식과 공격적인 주식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적절한 이 성면, 그 비율은 얼마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적당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무조건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패에 대한 실패율은 점점점 떨어지고 성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확률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401k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TDF인데, 한국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Target Date Funding.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살짜리가 22살짜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TDF를 더하기 45, 그러니까 더하기 40,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게끔 펀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 해가지고 수백억 버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진 분이고, 그런 분들은 1%가 0.01%가 안 됩니다. 저는 좀 더 이 제너럴하게 저처럼 아무런 지식이 많이 없는 일반 사람도 성공할 확률,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뭐냐, 그것이 장기 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낮춰주는 것이 장기 투자에서는 높은 성공률과 낮은 실패율을 보여준다는 거, 이건 이미 역사가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S&P 지난 200년 동안에 보시면 항상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면 30년, 40년 가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돈을 잃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높은 성공 확률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실패를 위해서 필수 요건이 뭐냐? intelligent and impatient. 한국말로 똑똑하지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주식에서 돈 벌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 impatient, 그러니까 이 참을성이 없는 거죠. 이게 막 10년, 20년, 30년, 40년을 묻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처럼 그냥 똑똑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묻어놓고 잊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 성향은 종목 선정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투자금을 마련할 때 적립식으로 긴 시간 조금씩 투자금을 모아오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수익률도 이렇게 뭐 너무 안정적이면 예금하시는 분들처럼 뭐 그분은 예금해서는 절대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수익률을 섞어야 되는데 이렇게 섞어 주시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더라.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패하지 않더라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적정 투자형 계좌를 이제 개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법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법인은 제가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세제 혜택이 되는 계좌, 한국 같으면 ISA, IRP, DC, DB 이렇게 이제 은퇴 연금이라고 하던데, 이제 미국은 401k 그다음에 로트 트래디셔널 IRA 요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그죠. 그래서 이제 트래디셔널 IRA하고 401k는 세금을 떼지를 않아요. 그 구좌에 들어있는 동안에, 투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동안에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59세가 넘어가서 이제 59.5세가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인출을 시작하면 그 인출이 레귤러 인컴이 돼서 그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율이 확 떨어지니까 그 낮은 이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스 IRA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 돈을 저금을 할 때 이미 세금을 내고 저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한번 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한번 냈기 때문에 로스 IRA 안에서는 돈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나중에 돈을 또 빼낼 때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스 IRA, 트래디셔널 IRA 그리고 401k를 다 합니다. 다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로스 IRA 하면 부모들이 조금씩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스 IRA가 1년에 8,000불인가 넣을 수 있는데, 뭐 그 중에 일부를 부모들이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고 또 이제 애들이 자기가 벌은 거를 같이 묶어서 해주는. 그래서 로스 IRA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여의 수단으로 많이들 쓰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래디셔널 IRA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일반 텍스블 계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컴 돈 내고 그 돈을 다시 넣어서 거기서 투자해서 돈을 벌면 또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뭐 인컴 소득, 배당 소득세 이런 거 이제 돈을 내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10년 요때가 이제 최적의 조건으로 돈을 더 불리든지 이제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텍스블 계좌가 있고 이제 세제 혜택 갖는 계좌가 있는데, 저는 일반 계좌에서 나오는 그 돈을 먼저 이용을 해서 돈을 쓴 후에 세제 혜택 계좌로 넘어갈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퀀스 이걸 순서가 막 섞여버리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뭐 그렇게, 그래서 실패 없는 투자를 해서 즐겁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셔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서 항상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주말, 이번 주말도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